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한마디로 요즘 시장이 경제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성비를 중요시 여기는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성비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하는 게 어떤 가격 대비 좀 그래도 성능이나 품질 네. 좋은 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예전에 뭐 샤오미 때부터 얘기 네, 많이 그렇죠.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친 가격, 뭐 좋은 성능,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뭐 워낙 잘 아시는 거죠. 가격 대비 성능이나 비용 이런 건 품질 이런 게 좋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일상화된 표현이죠. 테레비, 뭐 자동차, 음식, 뭐 가릴 것 없이 많이 쓰이는데요. 약간 요즘 비슷한 거로 보면 가심비라는 얘기도 또 요즘 일부 전문치고 쓰더라고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행태. 그리고 소확행은 특히 작년 하반기 또 많이 쓰이잖아요. 네.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그러니까 비싼데 멀리 가서 해외여행이 아니라 하룻밤이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 가서 딱 자고 네. 뭐 이런 거를 소확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엇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성비의 그런 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가성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걸 네. 오늘 주제로 삼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걸 갖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딱 삼은 증권사 레포트가 있어갖고 예. 오늘은 그 레포트를 좀 중심으로 얘기했는데요.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좋은 흥미로운 레포트를 냈습니다. 제목 자체가 여기 써있다시피 가성비에서 답을 찾다라는 레포트인데요. 그만큼 요즘 경제가 뭐라고 할까요? 빡빡하고요. 살림살이가 힘들어지면서 가성비에서 주시장의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의미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글쎄요. 이거를 어쨌거나 애널리스트가 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막 자료 조사해서 이런 네. 리포트를 네. 작품을 내놓은 거잖아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때일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많이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예. 이것을 가성비 높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나왔고요. 특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미국 거 매번 말씀드리면 한국에도 매달 발표되거든요. 네. 우리는 CCSI라고 얘기하는데요. 2016년 11월 이후 하락폭, 그러니까 절대치는 아직 약간 여유가 있는데요. 하락폭, 제가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박스를 쳐놨는데요. 하락폭은 2016년 11월, 2016년 11월이 기억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촛불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영화도 안 가고 소비도 안 하고 전부 다 광화문에 많이들 가셨을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때 대비 그만큼 하락폭이 최대치, 그만큼 소비가 지금 안 좋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소비자 심리 지수 있잖아요. 네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좀 잠깐 말씀. 6개의 전체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현재 생활 형편을 포함한 6개의 소비자 동향 지수를 표준화해서 발표되는 건데요. 예. 실제로 보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요. 국내 고용 지표도 부진하니까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몇 개만 간단히 몇 개 보여드리면 생활 형편을 만든 CSI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쭉쭉쭉 최근에 내려가는 그런 POC가 되겠고요. 예. 다음은요. 경기 판단과 전망에 관련된 CSI 지표도 있는데 이것 역시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것이 가계 수입과 지출. 현재 수입과 지출이 전체적으로 어떠냐. 좀 올라가야 좋은데요. 네.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같이 꺾여 나가는 그런 모습. 이런 것 모든 것이 포함되어 갖고 6개까지 나와 갖고 만든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자 심리 지수다라고 예.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계 수입이 꺾이다 보면 아무래도 제일 처음으로 타격을 그리고 체감하는 것이 외식업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는 그나마 여름이고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나마 3분기에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기대감이 있는데요. 모든 분야가 100 이하입니다. 지금 보시면 100이 기준이거든요. 네. 100 이상 되면 좋은 거. 아, 저 끝? 예, 아, 예. 이쪽이 100 100인데. 이하는 나쁜 거가 되겠는데요. 2분기 대비 3분기는 조금은 좋아요. 2분기, 3분기 조금 좋은데요. 위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구내 식당이죠. 구내 예. 식당. 그리고 어떤 비알코올 음료. 그러니까 더우니까 뭐 맥주보다는 약간 뭐 좀 청량 음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온 음료 이런 것들 예. 많이 있겠고요. 그리고 서양식 그리고 치킨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치킨 네.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으로 그나마 딴 것보다 괜찮은데 어허. 아래쪽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 뭐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무도장 요즘도 그렇게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무도 유흥. 유흥 없어. 유흥 없어요. 이제 클럽이나 이런 네네네네. 것들이 되겠고요. 일반 유흥점, 노래방 이런 네. 거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지금 100보다에서 제일 아래쪽에 뭐 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외식 이렇다면 외식업의 수익성이 부담되고요. 마진은 축소되니까 사람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뭐 최저임금 올라가더라도
음식값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값이 올리는 곳은 진짜 유명한 음식점 있죠. 그렇죠. 거기는 거의 매년 1,000원, 2,000원씩 계속 올라가고 일부 네. 냉면이 뭐 2만 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웬만한 지금 잘 안 되는 곳은 음식값이 안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가 부프랜차이즈보다 다소는 위에 있지만 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러면 프랜차이즈냐 네. 비프랜차이즈냐에 따라서 어떤 전망도 좀 갈립니까? 네, 그리고 하나 준비해봤는데 이것도 있더라고요. 상권별 외식 사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되겠는데요. 예. 그나마 프랜차이즈점도 직영보다는 가맹점이 조금 더 조금 그것도 회복된다고 또 다행이군요. 했는데 네.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되었건 그래도 비프랜차이즈는 계속해서 내려가고요. 예. 그나마 그러니까 여전히 뭐 갑질이건 뭐 하더라도 여전히 프랜차이즈를 조금 그나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광고라고 예. 마케팅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올라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짚어봤는데 그래도 증권사 리포트니까 추천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 깜짝 놀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요? 저도 놀랐고요. 네. 우리 잠시 얘기할 때 보면 김용호 앵커께서도 놀랐잖아요. 해마로 푸드 서비스라는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벌써 나오네요. 딱 이해. 저게 상장사였던 분은 계실 텐데요. 맘스 터치라고 아세요? 저는 여기 상장사인 줄은 모르고 네. 맘스터치가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좀 네. 많은 분들이 싼 가격에 이게 비주얼이 엄청나더라고요, 맘스터치가. 그래서 제가 좋아도. 개인적인 얘기 네. 드리면 저희 아들이 외국에 있는데 네. 방학 때 왔거든요. 네. 저한테 딱 먼저 하는 얘기가 맘스터치를 먹어봤냐고 아빠가 안 먹어봤더니 자기 친구랑 벌써 2번 먹어봤다. 제 주변에 캐나다에 있지 않습니까? 왔죠. 여름방학 때 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맘스터치. 그때부터 다 알고 온 거죠. 저길 가야 된다고. 그때 하더라도 저도 이게 상장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레포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맘스터치 이게 뭐 지방에서부터 올라갔고요. 지금 그래요. 뭐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회사의 최근의 실적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이 회사 매출액도 꾸준히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점포 수가 놀랍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거는 이것이 체감합니다. 과거인데 과거 현재가 아닌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요. 네. 어찌된 건 지금까지 보면 연평균 20%씩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되겠고요. 주가도 보면 최근에 뭐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죠. 주가도 꾸준하게 나름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단점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2,860억 원에 불과하고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 제시하는 것은 2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IBK 투자증권이 꾸준하게 레포트를 냅니다. 제가 봤을 때 IBK 투자증권의 레포트 쓰는 애널리스트는 여기를 자주 가봤을 친구입니다. 여기 딱. 예. 그러면 이제 관심이 갔는데요.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면서요. 매수 견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3,800원으로 하여튼 수차례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이 회사가요. 그리고 메리츠 투자증권은 지금 됐는데요. 3,100원에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추천을 한국투자증권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소개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가 레포트를 안 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일단 소개했다라는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로 푸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직접 검색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저희가 어떤 맘스터치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가성비로 유명하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들어드렸는데 다른 기업들은 어떤 게 소개가 돼 있습니까? 한 5개 정도를 이 회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니뮤직이죠.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온라인 음악 서비스, 음악 유통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예. 요즘 보면 메가스터디 교육은 뭐 너무나 명확한 거죠. 오프라인 학원보다는 온라인 쪽에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말이 되겠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요. 국내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데 뭐 가격적인 뭐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했으니까요. 네. 뭐 각자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1위보다 쌉니다, 덴티움이. 그런가요? 예. 이건 하여튼 다시 말씀 제 의견이랑 상관없이 제가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 드린 거고요. 국내 최대 가전제품 양판점에서 롯데 하이마트요. 그래서 롯데 하이마트도 일반적인 가격 뭐 약간 저렴한 거 뭐 인정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롯데 하이마트 얘기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다나는 이럴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걸 가격 비교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게 다나 이렇게 해서 5종목도 추가적으로 가성비에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로 한국투자증권 레포트에 소개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이 리포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오니까요. 역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